7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 38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2만 명대 육박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 태양광 발전소가 신안 비금도에 첫 삽을 떴습니다. 200메가와트급 주민 참여형 발전소로 내년 12월 준공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기화살청으로 여수의 한 파출소를 습격했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에게는 특수공무방해 등 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체험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0여 가지 다양한 체험 교육이 가능한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신안군 비근면에 조성될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 태양광 발전소가 첫 삽을 떴습니다.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소는 염전 부지에 조성되며 양면형 태양광 모듈로 설치돼 기존보다 5% 이상 높은 효율을 낼 전망입니다. 발전소는 내년 12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비근면 주민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사람당 최대 48만 원의 이익 배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선 혼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자가 간다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싶어요. 그 애는 저보다 어린 애인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해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저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7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380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위중증 환자는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순천 73명, 여수 66명, 광양 41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를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까지 느는 만큼 재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더블링은 이제 과거 코로나19 유행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그 유행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러한 확진자 더블링은 이제 그 유행 추세의 변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방어 축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격 축의 대표적인 거는 사실 이제 오미크론 하이 변이 등장입니다. 과거의 우세종이었던 BA2라는 통칭 스텔스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되는 BA5 같은 경우는 그 BA2보다 전파력도 높고 기존 오미크론 면역의 회피 능력도 있고 심지어 증상도 더 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막아내고 있는 중요 방어축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 과거 접종자들에 의한 그런 접종 예방 효과와 전 국민 반 이상 걸려서 가지게 된 자연 면역에 의한 감염 효과인데, 지금 이 접종 후 면역과 자연 감염 후 면역이 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사실 유행이 통제되기는 좀 어렵고 겨울까지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가장 큰 축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과거와 같이 강화해서 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추가적인 백신 접종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 대규모 유행을 막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FDA에서 BA4나 5 최근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그런 그 변이균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업데이트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BA5까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확보하고 가을철에 한 번 정도 전 국민 접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을철에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연장하는 것도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BA5가 우세종이 돼서 가을, 겨울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지금 전문가 예측들은 하루에 20-30만 확진자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작년과 같이 델타 유행, 오미크론 유행 이렇게 연달아 새로운 변이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해도 생긴다 그러면 사실 지금 지난 오미크론 유행처럼 걸릴 사람이 다 걸려야 유행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지난번에 해제 못했던 게
시뮬레이션상 해제했을 때 확진자 증가가 예측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지난번에는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BA5라는 더 심각한 공격 인자가 등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7일 의무 격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들이 자기가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시 의료 체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산업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구흥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도 최근 관심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인 훈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선착순 예약이 금방 마감되고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학생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 비행사가 겪을 수 있는 이상 현상을 극복하는 체험을 해봅니다. 1초에 한 번 이상 빠르게 도는 장비를 통해 우주 멀미 등을 견디는 훈련입니다. 처음 탈 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두 번째 타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우주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가능한데요. 제가 이 옷을 입고 달 표면에서 걸을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방끈 매듯이 이렇게. 자, 달 표면의 중력을 체험하는 문워커 훈련.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할 때 사용했던 기구로 진행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달에서는 지구에서의 몸무게보다 6분의 1 정도로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지금 붕붕 뜨는 느낌이 제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인데 근데 중심 잡고 앞으로 걸어가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90여 가지 우주 관련 체험이 가능합니다. 연간 방문객은 4만 5천여 명. 주로 학교 등 단체를 중심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체험이 진행되고 가족과 개인을 위한 캠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 체험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우주적인 관심이 대국민적으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 체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전남과학축전, 고흥우주항공축제 등과 연계해 당일 체험과 기획 사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원래 예약은 거의 다 끝났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지역 청소년들하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 가족분들 초빙해서 우주 현상이나 아름다운 천체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획 사업으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주 환경을 이해하고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주 체험과 교육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공기 화살총을 들고 파출소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방해와 총포, 도검, 화형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겨냥 여부가 확실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 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3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경기 악화를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